김병우의 척추 라이브에서 척추 관절 건강 정보와 그리고 최신 의학 직연 등을 담당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운동과 관련된 컨텐츠도 많이 알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김병우 원장입니다. 연세산돌병원의 대표 원장이고요. 협착증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연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어서도 협착증과 관련된 운동법, 그리고 운동 시에 어떠한 것들이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고, 연속적인 시리즈물로 기획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지난번에 이어서 운동과 관련된 건데, 노인이 협착증을 운동으로 낫는 방법이라는 것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협착증을 운동으로 치료하기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주제를 좀 세분화한 거죠. 앞에 노인이라는 걸 달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비슷한 형태로 많은 분들이 강의를 하고 계시고, 왜냐하면 협착증을 겪는 연령대가 고령이 많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봤으니까 오늘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뭐라고요? 노인이 협착증을 운동으로 낫는 방법입니다. 자, 협착증이란 늘 얘기 나오는 거니까 한번 간단하게 리뷰를 할게요. 척추라고 하는 거는 뼈로 쌓여져 있는 구조물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거 아셔야 되는 거고, 자, 뼈 안에 이제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구멍을 바로 척추관이라고 합니다. 척추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우리 몸에서는 뼈로 둘러싸여져 있어요. 네, 머리. 네, 중요하잖아요. 뇌가 안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두개골로 둘러싸여져 있죠. 심장. 네. 뼈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폐도 흉곽에 둘러싸여 있죠. 마찬가지로 척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에는 척수신경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뼈로 둘러싸여 있는 척추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신경이 이 안에 지나가게 되고요. 이렇게 톡 튀어나온 뼈가 이제 후방돌기인데, 우리가 이제 뒤에서 만져보면은, 이렇게 손을 누르면은 만져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 튀어나온 뼈죠. 그리고 이 앞쪽에 디스크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협착증이라고 하는 거는 요 디스크 퇴행이 발생해서 튀어나오거나, 아니면은 디스크가 이제 터지거나, 아니면 딱딱해지거나 여러 가지 변화를 겪는 거죠. 그리고 노란 색깔, 바로 뭐죠? 황색인대라고 하는 것이 어렸을 때나 젊었을 때는 좋다가 40대 이후부터 퇴행을 거듭하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 비율이 달라져요. 그래서 부드럽고 말캉말캉했던 황색인대가 딱딱해지고 푸석푸석해집니다. 그러면서 두꺼워지는 비후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관절 부분도, 인대는 뼈와 뼈를 연결하잖아요. 여기가 자라나면서 두꺼워지면 당연히 뼈도 두꺼워지겠죠. 그래서 후관절에 비후가 생기면서 디스크와 인대 관절에 염증이 발생하게 되어서 협착증은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척추관이 좁아져서 퇴행성 염증으로 통증이 발생하는 병이라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항상 늘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증상 발현이 대체적으로 5, 60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 증상을 느끼는 거고, 30, 40대 때는 아직까지는 협착증이 잘 일어나진 않아서 디스크 질환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요즘은 나이대가 빨라지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경향이 있고, 70대 때 악화가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수술을 받는 연령대도 70세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조금 젊으시면 60대, 그리고 가장 많은 나이대는 70에서 75세. 그리고 요즘은 여러 가지 시술, 그리고 주사치료, 약물요법, 물리도수, 다양한 것들이 많이 발전하고, 또 운동법도 많이 개발되면서 건강에 대한 관리 정도가 예전하고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요즘은 80대도 수술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레지던트 때라든지 이때 옛날이잖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70세가 수술 스케줄이 올라오면 그냥 난리가 났어요. 예. 마취과 선생님들도 이거 어떻게 하냐, 위험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주치 선생님들도
환자 보호자랑 면담을 했어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근데 지금은 뭐 70대는 너무너무 당연한 평균 연령이 된 것 같고 80세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경험해보면 최근 몇 년간에는 3분의 1은 80대 환자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려운 케이스들도 많아진 것 같고 그러면서 점점 연령이 높아져서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이 된 것 같아요. 노인이라는 것도 사실상 우리가 예전에는 65세 이상을 노인이라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65세를 노인이라 생각을 잘 안 하죠. 실제로 65세한테 본인이 노인이냐고 물어보면은 아니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그리고 임상 현장에서도 보면은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진 60대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정말로 60세면 이제 예전에 환갑이라고 했잖아요. 환갑잔치를 한다고 했는데 그냥 봐도 정말 젊어 보이세요. 그래서 요즘은 나이에다가 0.7을 곱하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60대라 하더라도 0.7을 곱하면은 한 40대 후반 정도로 잘 가꾸면 그 정도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아무래도 노인의 정의도 바뀌고 있고 그러면서 협착증이라는 거 하는 것이 이와 맞물려서 증상을 악화시키고 신체적 수행 능력도 떨어뜨리는 질환이라서 노인을 만들 수도 있고 노안을 촉진시킬 수도 있는 질환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협착증을 운동으로 치료를 할 때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여기 좀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자, 협착증은 운동으로 좁아진 척추관은 절대 넓어지지 않습니다. 예, 제가 갑자기 이제 막 찬물을 끼얹는다는 듯한 발언을 한 것 같은데 이건 사실이에요. 예, 좁아진 협착증이 내가 아무리 열심을 해도 그 협착증의 좁아진 척추가 넓어지지 않아요. 비유를 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이빨이 썩었어요. 제가 충치랑 척추 질환을 굉장히 비교를 잘하죠. 아무리 이를 닦아도 썩은 이빨이 다시 새 이빨이 되지는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협착증은 좁아졌으면 열심히 아무리 운동하셔도 좁아진 게 넓어지진 않아요. 하지만 척추 근육을 강화하면 협착증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착증을 운동으로 치료한다고 할 때는 내가 협착증의 좁아진 관을 넓힌다는 생각을 하시면은 그거는 크게 오해하고 계시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관리를 운동 강화를 통해서 할 수 있다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저희 아버님이 연로하셔서 운동 자체를 거의 하지 못하신다. 예, 협착증 뭐 수술 이야기도 들었고 주사도 많이 맞았고 그러면서 운동을 잘 못하신다. 어떻게 해야 되냐. 운동을 하라고 하는데 그 운동 잘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정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협착증을 가진 노인 환자가 운동을 할 때 고려해야 할 것들은 75세 이상의 협착증 환자는 신체 능력이 매우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동반되는 관절 질환도 많아요. 협착증만 있지 않습니다. 보통 무릎이 안 좋고 진료실에서 손을 제가 신체 검사를 하잖아요. 이학적 검사를 한다고 어머니 몸을 만지면 이미 양쪽 인공관절 수술했어요. 예.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고 동반 관절 질환도 많고 또 80대 같은 경우에는 뭐 좌측 골반에 이미 고관절 골절이 와서 수술을 한번 하셨어요. 골절이나 부상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75세 이상의 노인 환자가 협착증을 가지고 있을 때는 아무래도 신체 능력이 떨어져서 이러한 골절과 부상 위험성을 항상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꼭 잘 기억해 둬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운동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주제가 이제 국한되는 거죠. 75세 이상의 협착증 환자는 가장 많이 다치고 증상이 악화되는 시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생각보다 일상생활에 앉고 일어날 때, 누워있다가 일어날 때, 이때 증상 악화가 많이 돼요. 골절도 이런 때 가장 많이 생깁니다. 그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노인들이 골절이 생기는 거 밖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많죠. 빙판길에 넘어지기도 하고요. 근데 집안에서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래서 가까운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고령화 사회가 됐기 때문에 그런 캠페인을 많이 해요. 이게 노인 혼자 있는 집안에는 병원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잡고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만들어 놓자. 이렇게도 많이 하고 가구나 이런 것들도 노인이 그립을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자. 이런 식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생활 환경 변화를 주거든요. 상당히 이 협착증 환자들도 이렇게 앉고 일어나거나 누웠다 일어날 때 통증이 많이 생기고 자다가 화장실을 갈 때 다치거나 악화되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75세 이상의 협착증 환자에서는 일상생활에서의 부상과 증상 악화를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번이에요. 예. 그리고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신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75세 이상의 협착증 환자에서는 지금 보이는 그림에 나오는 게 뭐죠? 예. 바로 의자죠. 이런 일상생활 소품을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헬스장에 나갈 수 있을 정도의 연령대들, 오늘 시청자 여러분 중에 리노님은 스쿼트를 100kg까지 하시니까 이거 너무 시시해요. 하지만 고령의 환자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협착증을 가지고 있으면 이미 50대 때부터 75세면 생각을 해보세요. 벌써 20년이잖아요. 그동안의 근육이 다 퇴행하고 힘줄도 다 굳어버려요. 그 상황에서 갑자기 그런 액티브한 운동은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일상생활에 소품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앉은 자세예요. 앉은 자세가 중요한데, 자, 우리가 노인이 앉아 있는 것을 보면은 젊은 사람과 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앉은 자세가 나빠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앉은 자세가 나빠져 있기 때문에 옆에서 보더라도 이렇게 쭉 처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하체 기능이 떨어지고 배에 힘이 없어서입니다. 그래서 앉은 자세가 나빠지면서 허리의 근력이 약화되게 되고 호흡근에 불균형이 오게 되고 횡격막이 약화되는 거죠. 이건 다 어디에 있어요? 배 안에 있어요. 이 배 안에 있는 근육의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쿡 하고 누려앉는 거죠. 그러면서부터 어디를 많이 쓰게 되냐면은 어깨 주변 근육, 등 근육들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인이 일어날 때, 연세 드신 연로하신 할머니, 할아버지 일어날 때 보면은 그대로 하체의 힘으로 잘 못 일어나십니다. 뭔가를 잡아야 되거나 아니면은 상체를 써서 일어나려고 해요. 예. 그래서 하체 기능이 굉장히 노인 평가를 할 때, 노쇠 평가를 할 때, 근감소증을 평가할 때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직결된다? 바로 앉은 자세와 척추의 길근이 직결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잘못된 앉기 자세인 거죠. 자, 젊었을 때부터 저렇게 돼버리면은 계속적으로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굽은 등을 만들게 되고 근력을 약화시키고 호흡의 불균형과 횡격막의 약화는 결국에는 배에 힘이 빠지게 되는 거고 상체 사용량이 증가되면서 통증과 또 허리 근력이 약화되는 악순환을 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앉은 자세를 우리가 교정할 때의 방법은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등받이가 있는 의자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좌식 생활이 좋지 않아요. 제가 어머님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어머님 바닥에 앉으면 정말 죄송한데 어머니 바닥에 앉으면은 제가 이런 표현을 하는 게 너무 죄송해요. 기어다니는 날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해요. 일단은 등받이가 있는 의자 사용을 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야 일어설 수 있어요. 바닥에 앉으면 그 연로하신 분이 다시 일어나는 건 더 많은 에너지와 힘 그리고 통증을 극복해야 일어날 수 있어요. 하기 때문에 의자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의자를 사용할 때는 등받이가 있고 둔부를 엉덩이를 의자 끝으로 등을 뒤로 붙여서 기대는 느낌이고 배꼽을 앞으로 내밀면서 마치 허리보다는 골반을 사용해서 앉는 느낌을 갖는 게 좋아요. 이렇게 붙인다는 느낌보다는 뭔가 이 골반이 탁 붙어서 등을 기댄다는 느낌으로
자, 사진을 볼게요. 이렇게 등받이를 사용해서 앉게 되는 거고,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들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항상 앉을 때 구부러진다기보다는 탁 붙이고 저 상태에서 이 안정적인 자세로 배에도 힘이 들어가고 골반에도 힘이 들어가는 그런 자세가 돼요. 그러니까 배가 딱 유지가 돼야 돼요. 배가 유지가 돼야 무너지지가 않아요. 예.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무실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은 대부분 무너지게 됩니다. 무너지게 되고 컴퓨터 집중한다고 이렇게 하게 되고, 그러면 목 디스크도 잘 생기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잘못된 허리 근력 약화로 인해서 상체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 그래서 젊은 사람이 목 디스크가 많은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면 허리 근력이 급속도로 악화되니까 저렇게 되면서 등이 굳게 되고 신체 수행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앉기 자세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자, 바르게 앉고 바르게 쓰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75세 이상의 협착증 환자는 앉고 일어날 때 하체와 골반의 힘보다 상체의 힘으로 일어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앉고 일어나면서 통증이 더더욱 악화되고, 앉고 일어날 때 아고고고고 소리도 나고 잘 못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강화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안 좋은 일어서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면 무언가 하체의 힘이 못 받쳐주기 때문에 상체로 일어나려고 하죠. 예. 하체의 힘으로 번뜩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좋은 일어서기라고 보시면 되고, 안 좋은 앉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좋은 앉기도, 자, 앉아서 유지가 못 되고 앞쪽으로 무너지는 거죠. 배의 힘으로 바싹 붙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75세 이상의 협착증 환자는 이 일상생활 속에서 앉고 서고 일어서는 것만 바르게 해도 신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어떤 식으로 의자를 가지고 하는지를 볼게요. 자, 바른 일어서기를 할 때에도 보시면 일어설 때 약간 하체의 힘과 배의 힘으로 일어난다는 느낌이 나야 돼요. 예. 내가 이렇게 해서 이걸로 가는 게 아니고 내 상체가 먼저 일어나는 느낌이 아니고요. 하체로 들어 올리는 느낌이 나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드신 분들이 일어날 때 보시면 하시는 게 일단 이게 먼저 갑니다. 몸이, 상체가. 그게 아니라 골반과 배로 일어나야 돼요. 그게 번쩍 일어나야 되고, 연세가 있으시면 이렇게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기만 하더라도 스쿼트 동작이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얼마든지 운동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상생활에서의 바르게 앉기, 일어서기, 이거를 반복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아주 도움이 되고요. 협착증 환자에서 여러 운동을 컨비네이션을 해서 조합을 하면 더 많은 동작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내가 헬스장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집안에서 식후 그리고 오전에 일어나서 할 수 있는 워밍업 운동들이에요. 지난번에 배웠던 브릿지 운동 같은 걸로 아침에 침상에서 척추를 부드럽게 하고 다치지 않는 스트레칭을 브릿지 운동을 해주고 난 다음에 일어나셔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바로 침대 옆에 있는 의자로 가셔서 이 아침 루틴 운동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어떤 거를 우리가 조금 조합해 볼 수 있냐면 바로 등받이 없이 버티기입니다. 자, 보면 연세가 많으시면은 이제 기대고 무너지게 되니까 우리가 등받이 없이 버티기 동작을 할 건데 잘 영상을 보실게요. 자, 우리가 뒤에 있는 등받이가 있잖아요. 그 안에 우리가 주먹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기대지 않고서도 버틸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돼요. 자, 이렇게 버틸 수가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요게 돼야 돼요. 우리 어르신들이 이걸 보실 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선 순서가 있는데, 자, 제 1번 동작이 안 되면 그 다음 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5, 60대는 이 1번 동작이 안 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만약 이게 안 되면 병원 오셔야 돼요. 네, 나는 지금 저거 등받이, 이거 너무 아파. 근데 나이가 5, 60대예요. 그러면 오셔야 돼요, 병원. 그거는 뭐 더 이상 뭐 유튜브 끄고 바로 오세요. 그리고 75세 이상의 협착증 환자는 이거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가 1번으로 되셔야 돼요. 그래서 등받이 없이 버티기를 하고, 이때 가장 중요한 거는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배의 힘, 골반의 힘으로 집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의 힘과 골반의 힘으로 집중하고 호흡에 집중을 해서 의자의 등받이에 기대지 않고 버틸 수 있어야 돼요. 자, 그게 되어졌을 때는 버티기와 다리 올리기 동작을 해볼 수 있어요. 자, 지금 보는 것처럼 버티고 있죠. 등받이에. 그 다음에 한쪽으로 이제 우리가 다리를 들어 올리기를 합니다. 네. 한쪽씩 다리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자, 1번으로는 버티기 동작을 했어요. 그죠? 버티기 동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기대지 않고서도 내가 골반과 배의 힘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완성이 되면, 버티기가 되면, 다음에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한쪽 다리를 번갈아서 들어 올리면서 이 다리 올리기 동작을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예,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겁니다. 들어 올려서 하나씩 하나씩. 이때 중요한 것은 흔들림이 없어야 되겠죠. 흔들림이 없어야 되고, 똑같이 골반과 배의 호흡을 유지하면서, 힘을 유지하면서 다리 들어 올리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허벅지 밑으로 손이 들어갈 정도만 살짝 들어 올려주고 몸이 좌우로 흔들리지 않게 해줘야 됩니다. 배제크님이 갑자기 몇 초 버텨야 돼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그건 정하시기 나름이에요. 예를 들어서 1초, 이건 아니겠죠. 적어도 속으로 세웠을 때 1, 2, 3, 4, 5 이 정도는 나와야 되겠죠. 1 하고 버티고 1 하고, 이건 아니죠. 5초 이상은 버틸 수 있어야 되고, 자, 지금 다리 들어 올리기를 할 때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면은 꼭 버티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5초 이상이 필요하겠죠. 당연히. 그러면서 처음에 버티기 동작은 5초, 10초씩 늘려나가면서 버티시면 되고, 다리를 들어 올리는 것도 4번, 6번, 8번 이런 식으로 횟수를 천천히 늘려나가시면 돼요. 그건 자기 수행 능력에 맞추어서 조절을 하면 됩니다. 자, 이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의자 스쿼트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치지 않기 위해서는 앞에 1번과 2번 동작을 워밍업을 해주시고 의자 스쿼트로 가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돌려서 정리를 하면 그런 거예요. 이게 순서대로인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브릿지 운동을 배웠죠. 침상에서 브릿지 운동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뭘 하죠? 충분히 스트레칭을 해서 몸의 유연성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딱딱해진 걸 풀어주고, 그 다음 나와서 아침에 일어나셔서 의자에서 버티기를 하고 호흡을 합니다. 버티기, 호흡, 그 다음 버티기와 다리 올리기를 번갈아 가면서 4회, 6회, 8회, 10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 되고 나면 어느 정도 몸의 혈액순환도 되고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죠. 그때 무엇을 한다? 의자 스쿼트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의자 스쿼트는 일반 스쿼트하고 비슷합니다. 자, 버티기 자세에서 하체와 골반, 배의 힘으로 일어나서 다시 앉으실 때에도 하체와 골반의 힘을 가지고 유지하면서 앉아주셔야 돼요. 덜커덩 앉는 게 아니고 유지하면서 앉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일어난 다음에 꽈당 앉는 게 아니고 내려갈 때 천천히 앉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올라갈 때는 확 올라가셔도 돼요. 올라갈 때는 골반과 배의 힘으로 항문을 주워주듯 확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이 다리와 엉덩이가 딱 상체를 잡아서 이렇게 내려온다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약간 과장해서 표현하면 훅 올라갔다가 천천히 딱 내려오는 거예요. 이 의자 스쿼트를 1번과 2번이 충분히 하고 나신 다음에 3번 동작으로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주의할 점은 각도를 유지해야 되고 시선이 앞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시선 처리가 의자 스쿼트를 하실 때는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내가 시선이 너무 위로 향하게 되거나 아래로 향하게 되면 허리의 각도가 틀어지게 되어 있어요. 시선을 자기가 생각하는 시선보다 조금 위쪽 방향을 잡아주시는 게 좋고요. 골반과 배에 힘을 주고 앉을 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엉덩방아가 되지 않게 조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일에
요 동작이 좀 되시면, 자, 제가 얘기했잖아요. 앉아있는 상태에서 쫙 하고 일어났어요. 항문 주워주듯이. 그 다음에 내려갈 때 앉기 전에 버텨주는 거예요. 1초, 2초, 3초. 그냥 우리가 투명 의자라고 예전에 체육 시간에 선생님한테 혼날 때 받았던 벌의 형태가 되는데, 그런 식으로 앉기 전에, 의자에 닿기 전에 잠깐 버티는 거예요. 1, 2, 3, 4, 5, 그 다음에 천천히 딱 앉는 겁니다. 이게 잘 되시면 내가 막 10번, 20개 막 다 돼. 그러면 처음에 이 동작을 변형해서 의자 스쿼트에 앉기 전에 버티기를 추가해 주시면 훨씬 더 근력 강화와 이런 거에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되고 나면 이제 우리가 의자에서 일어선 거죠. 충분히 이제 워밍업이 됐어요. 자, 의자에서 일어선 상태에서는 의자와 종아리 운동을 할 수 있어요. 자, 의자와 종아리 운동. 자, 그러면 이제 스트레칭이죠. 일어나서 하는 운동 느낌이에요. 다리를, 발을 앞으로 당겨 올리고, 그 다음 척추의 각을 세워서 만들어주고 세워줍니다. 예, 지금 사실은 의자가 우리 물리치료실 팀장인데, 우리 팀장 키가 커요. 의자가 좀 작아요. 자기의 이제 의자의 크기든 높이는 허리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내가 쭉 폈을 때 구부러지지가 않죠. 의자가 조금 작습니다. 저희가 지금 영상을 다시 보니까 좀 미흡했네요. 약간의 오게티가 됐는데, 의자의 크기는 자기 배꼽 정도 이상 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무게도 충분히 되고, 지금은 너무 아래에 있죠, 의자의 높이가. 그래서 의자는 그런 형태의 걸 해주시고, 이렇게 의자 종아리 운동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의자 스쿼트까지 하고 워밍을 하면 이제 일어서서 우리가 스트레칭을 하는 동작이에요. 지금 보면은 허리를 구부리면서 천천히 하면서 발을 들어 당겨 올려주고, 허리를 피면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들어 올렸을 때 딱 허리가 이렇게 전망각이 완전히 만들어져야 돼요. 구부리면서 발끝을 올려주고 쭉 하면서 펴주고, 이렇게 신전과 굴곡을 천천히 하셔야 돼요. 천천히. 그래서 했을 때 느낌이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펴진다는 느낌이 나셔야 돼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횟수는 4번, 6번, 8번, 12번, 20번까지 쭉 올리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의자 종아리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는 골반 다리 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골반 다리 운동이 이제 마지막 운동에 해당이 되는데, 자, 이번에는 의자가 조금 더 제가 얘기해서 조금 더 높아야 돼요. 다리 이제 하나씩 들어 올려주는 일을 합니다. 그렇죠. 당겨서 올려주는 거예요. 당겨서 들어 올려줘서 이젠 다리 하체 운동을 해야 됩니다. 대퇴사두근을 당겨서 올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뒤로도 빼주고, 마치 체조를 하듯이 번갈아 가면서, 이거 이제 본인의 스타일에 맞춰도 됩니다. 뭐 오른쪽, 왼쪽 하나 둘 들어 올리고 뒤로 빼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냥 번갈아 가면서 쭉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골반 다리 운동을 해주시고 나서 일상생활을 시작하시면 아마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첫 번째 시청자 질문에 나왔던 것처럼, 저는 10분 정도 걷고 나면 그냥 살짝 이제 워밍업만 해도 하루가 편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협착증 환자분들도 이런 형태로 해주시면은 조금 더 신체적 수행 능력도 좋고 통증도 조금 완화시킬 수 있어요. 단 이게 안 된다, 이거 자체가 참 하기 힘들다, 그러면 이건 정말 치료가 필요해요. 정말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병원에 와서 치료도 병행하시고, 그리고 알맞은 운동 처방을 받아야 됩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볼게요. 75세 이상의 협착증 환자한테 있어서는 일상생활에서의 바른 자세와 생활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신체 수행 능력이 매우 급격하게 떨어지는 나이대예요. 이때는 75세 때, 6세 때, 7세 때가 다릅니다. 굉장히 달라요. 75세와 80세는 제가 임상적으로 보면 10년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시간이 급속도로 빠른 속도로 가거든요. 그래서 수행 능력 향상을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오늘 말했던 생활 운동이 어렵다고 한다면은
치료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것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